그리고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세 차례 이재명 대표 행사장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왕관에다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쓰고 이제 굉장한 지지자인 것처럼 사실 이제 가장을 한 건데, 자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 범죄예요, 문재용 부대변인, 그죠? 네, 계획 범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지금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이제 충청도에 살고 있는 이제 60대 부동산 중개업자로 밝혀졌는데, 그 시민들, 그 주변 이웃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평소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이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전 동기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번에도 행사에서 얼굴은 보였지만 저렇게까지 대담하게 야당의 대표한테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뭔가 저는 정신적 이상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의심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어떤 당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파고 들어가서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무슨 뭐 특별히 정치권에 몸담은 그런 인사로 보이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인 시민의 모습이었는데 뭔가 정신적인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장 기자님이나 조 변호사님이 너무 이걸 좀 정치적으로 말씀을 좀 주셨는데, 대통령과 지금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직후 이제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충격이고, 또 더불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지검의 수사팀이 결성이 돼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반 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일종의 이건 묻지마 범죄거든요. 우리가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비판해야 될 대상은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퍼블릭 세이프티나 치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묻지마 범죄는 정말 그 이상한 사람들,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벌이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경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묘하게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과 결합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묻지마 범죄를 옹호하는 이런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우리가 묻지마 범죄가 앞으로 또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범인을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지나치게 대통령, 정부, 온갖 정치인들 다 끌어들여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 안민석 위원처럼 갑자기 이낙연 신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야 할 거 없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문정영 부대변인 말씀하고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범인을 향해 비판하고 범인을 이제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된다. 그거는 그냥 일반 대중들이 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라면 앞으로 이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좀 더 톨레랑스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형태의 말을 쓰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한 정도의 행동, 그다음에 정치권도 좀 통합적이고 타협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고, 이런 것들로 좀 정치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되고, 제도적으로는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정치 테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범인이 잘못한 거 모릅니까? 그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공격하면 뭐가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두렵고 분노가 어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치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네.